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 FM 그리고 X84 실내 스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 왼쪽 부분 등화 장치부터 소개해 드리고 이제 오른쪽 우리 메인 스위치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요 다이얼 패널이 등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동을 거시게 되면 두 번째 A 오토 자리에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예전 차들처럼 우리가 어두워졌다고 수동으로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라이트를 켜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 세 번째 칸에 이제 라이트 표시가 넘어가면 라이트 수동 작동. 그 다음 뒤에 있는 A의 플러스 표시는 다이얼을 돌려도 불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향후에 기능이 필요한 게 있으면 쓸 수 있게 달아놓은 예비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등을 수동으로 켜야 되겠다 할 때는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려서 초록색을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로 옮겨 놓으면 이제 수동 미등 작동. 그 다음에 앞에 안개등 뒤에 안개등 마찬가지로 다이얼에 보시면 초록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뜨고, 동일하게 계기판에도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이건 미등 표시입니다. 이렇게 우리 계기판을 통해서도 현재 등화 장치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라이트 위아래 표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높이를 높이고 낮출 수 있도록 뒤에 우리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상대적으로 라이트가 이제 높이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걸 낮춰 쓰는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실내 조명 밝기를 우리 수동으로 조정하는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버튼이 3개가 더 보이실 건데 전구 모양 그림이 요 스위치 2개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 작업등 스위치,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발판 작업등으로 많이 쓰니까 제가 편하게 발판 작업등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있는 이제 스위치는 후진 작업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켜고, 오토는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이제 자동 작동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시려면 그냥 오토에 놔두고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버튼이 탑이 약간 들려 있습니다. 우리 정비사분들 차 정비하고 할 때 쓰시는 우리 탑 스위치 혹은 캡 스위치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용도는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버튼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버튼들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두 가지는 향후에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좀 더 중요한 운행에 필요한 스위치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버튼식입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어 있을 때는 버튼 아래쪽에도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동일하게 계기판에도 이렇게 파킹 불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수동 해제, 채울 때는 레버를 당겼다 놓으시면 되는데, 이 레버는 1단계, 2단계, 즉 2단계까지 당겼다 놓으셔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형차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구형차들은 이렇게 1단계까지만 당겨도 우리 계기판 쪽 오른쪽에 파킹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킹이 채워졌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단까지 당겨 보겠습니다. 2단까지 당겼다 놓아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킹불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파킹 체결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킹 브레이크는 자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신 다음에 전진 후진 상관없이 기어를 넣으시고
악셀레터 페달을 살짝 밟아주시면 파킹은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킹을 자동으로 채우실 때는 운행이 끝난 후에 기어를 중립에다 두시고 시동키를 끄시면 파킹은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기어를 놓고, 자, 기어가 살짝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악셀레터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풀립니다. 자, 운행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네, 파킹이 채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요게 비상등 스위치, 요거는 워낙 잘 아시는 거라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버튼이 우리 경사로 출발 보조 장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 초록 색깔 불은 평소에 항상 켜놓고 다니시는 게 조금 더 덜 신경 쓰셔도 되고, 또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경사를 읽어주는 우리 각도 센서하고 그 경사에서 오르막 경사 같은 경우에 전진기아가 들어갔냐 후진기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구분해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기능을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시동을 끄게 되면 이 버튼은 자동으로 꺼져 버리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출발 전에 매번 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우리 운전할 때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차의 드라이브 라인을 조금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또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켜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그 옆에 있는 버튼은 보통 방귀 뀌는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립에 두고 다니시면 됩니다. DPF 잘 알고 계시죠? 매연 저감 장치를 중립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 주행이 많다거나 시내 구간 혹은 아이들링, 즉 공회전 시간이 많고 하는 경우가 되면 이 청소해주는 시간 대비 막히는 시간이 훨씬 더 막히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차에 매연 레벨 높음이라고 또는 막힘량 높음이라고 한글로 뜨면 이제 요거 필요시에 수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것 때문에 필요 없고 또 이렇게 또 메시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또 엔진 온도가 정상 온도까지 올라가야 또 청소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차 중에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청소를 시작을 하는데, 자, 주변을 확인해 보시니까 화기에 취약한 어떤 제품들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청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확인하고 조금 더 도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쪽, 즉 사선으로 끄여진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청소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눌러 주시면 계기판 화면에 재생 금지됨이라고 뜨고, 요때 당시에 속도는 40km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즉 이게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실 땐 쓰시더라도 다 쓰신 후에는 필요종 기능을 꺼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위치가 노란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편하게 중립에 두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버튼은 제가 여기 있는 안전장치들하고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우리 덤프호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노치 스위치입니다. 자, 노치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요 볼록 튀어나온 은색이 12시 방향, 시계 방향으로 1시 정도까지 돌리시면 이게 1단 노치입니다. 그럼 계기판 화면에 구동축 앞뒤 중간이 잠겼다, 요게 우리가 아는 1단 노치죠. 이렇게 표시가 뜨고, 여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A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A 보이시죠? 자, 요건 어떤 용도냐면
우리 여기에 이제 바퀴 2개 그림에 조금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퀴 2개 그림에 A 적혀 있습니다. 방금 떠있던 A가 이 표시였습니다. 15km 미만인 속도에서 우리 현장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좌우 바퀴, 즉 구동축 좌우 바퀴 회전수가 다르게 되면 차가 알아서 2단 노치를 넣어주는 기능을 우리 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이 작동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줬던 거고, 만약에 그렇게 자동 작동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할 때는 여기 방금 보신 버튼, 자 지금 현재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오프 적혀 있죠. 네.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 오토 기능을 쓰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 노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한 칸 더 돌리시면, 즉 한 2시 정도까지 돌리시면 이게 2단 노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계기판 화면에 위아래에 노란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즉 2단은 스위치로, 즉 다이얼로는 우리가 넣었지만 아직까지는 2단이 작동되기 전이다 라는 표시를 방금 전같이 이제 표시를 해드릴 거고, 실제 2단이 이제 체결이 되면 양쪽 옆에 X가 2개 더 생겨서 총 3개의 X가 표시가 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2단 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2단 노치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을 하시고, 뭐 노면 안 좋고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쓰시고, 대신 다 쓰신 후에는 필히 작동을 해제시킨 후에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셔야 기능을 좀 더 알맞게 쓰시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뭐 덤프사님들은 뭐 어차피 이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 자, 옆에 있는 TCS,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건데, 지금 TCS가 켜져 있는 겁니다. 불이 꺼진 상태. 그래서 이건 TCS. 평상시에는 이렇게 불을 꺼두고 다니시면 되고, 눈길이나 뭐 빙판길 혹은 뭐 현장 같은 데서 우리 구동바퀴가 미끄러지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버튼을 눌러서 노란불을 넣어 주시게 되면 TCS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켜서 우리 차가 조금 더 구동력을 살려서 그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이 노란불들은 필요 없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항시 꺼두고 일반 도로 같은 데서는 쓰시는 게 좀 더 알맞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튼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전장치들인데 총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장치 1번, 우측 차선 이탈 경고장치, 좌우측 차선 이탈 경고장치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시게 되면 이 안전장치들은 자동으로 다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불이 자동으로 켜질 거고, 자, 요 방금 말씀드린 버튼은 60km 이상에서 깜빡이 안 넣으시고 좌우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밟은 쪽 스피커에서 삐삐삐삐 음성 경고가 울릴 겁니다. 그래서 차선 넘어간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안전장치 2번째가 요거 우측 하단에 장애물, 즉 사각지대 경고장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켜지고 35km 이상에서 우측 깜빡이를 넣었을 때 우측 하단에 내 차 속도와 비슷한 장애물, 뭐 차라든지 뭐 오토바이 같은 게 있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우리 오른쪽 요 기둥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일 겁니다. 예, 요 자리가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크락션 한번 빵 울려서 이 우측에 차가 있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버튼은 안전장치 3번째죠. 잘 아시는 우리 전방 추돌 경고장치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동 걸면 이제 자동 작동이 되고,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앞차와의 거리가 급격히 좁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1단계로 이게 앞유리창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유리창에 빨간 불을 띄워서 앞차랑 가까워지는 걸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도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2단계로 방금 떠있던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을 하면서 삐삐삐삐 음성 경고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래도 이제 제동이 되지 않거나 혹은 차를 피하는 작업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에 긴급 제동을 해서 앞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동을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방 추돌 경고 장치는 첫 번째로 이 기능은 절대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멈춰주는 것도 기능의 역할이지만 제동거리가 급격히 짧은 경우라면은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제동을 걸어서 속도를 낮춘 다음에 추돌을 하게 되면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이 기능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받겠거니 하고 쓰시는 거는 너무 과신하는 게 됩니다. 운전의 주체는 항상 이 운전자 본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 기능 3단계까지 3번을 쓰시게 되면 기능 자체가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가셔가지고 컴퓨터 물려서 리셋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 3번이나 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이 DAS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안전장치 네 번째로 운행하실 때 운행의 집중도를 어느 정도 이제 차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럼 계기판 화면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혹은 차를 멈추시고 잠시 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좀 안전운전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 4개의 스위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동 걸면 항시 자동 작동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게 잘 아시는 우리 PTO 스위치죠. 덤핑 스위치, 덤프 스위치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는데, 엔진 미션에서 힘을 빼내서 쓴다라고 해서 화살표 바깥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노란 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시 누르고 1초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즉 지금처럼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이제 PTO가 작동이 되니까 제가 손을 떼도 노란 불이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어쨌건 잠시 눌러 주셔야 PTO가 체결이 된다는 거, 또 끄실 때도 동일하게 잠시 1초 정도 누르고 계셔야 PTO가 해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aux 1번, 2번 되어 있는데 지금 눌러보시면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향후에 기능 필요한 거 있으시면 쓰시라고 달아놓은 예비 스위치, 여분 스위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운전석 위쪽에 스위치 몇 가지 먼저 좀 보여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똑딱이 스위치 있습니다. 기능은 요 코너등 스위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좌우로 핸들을 돌리시게 되면 안개등 옆 측면에 코너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정확하게는 36km 미만에서 코너 쪽에 불을 켜서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썬루프 스위치입니다. 우리 썬루프가 우리 구형차들은 이제 수동식이라서 버튼이 별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장에서 뭔가 들어온다, 썬루프가 자동식, 즉 전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썬루프 틸팅만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썬루프를 보는 김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빨간색 레바, 플라스틱 카바로 밀봉해 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필요시 외에는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스티커가 위급 상황 시에만 쓰시라고 저기 스티커 붙어 있는 겁니다. 차가 전복되거나 했을 때 차에서 탈출하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 레바를 당기면 썬루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시 외에는 손대지 않으시도록 필히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썬루프는 제가 닫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실내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실내등을 이렇게 켜실 수가 있고, 지금 이번 차 같은 경우에는 요 실내등이 전부 LED로 바뀌어서 불 밝기도 훨씬 밝아졌을 거고요. 또 하나가 수명도 더 길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전력 소비도 더 적어졌을 거고. 자, 위쪽에 우리 차 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도어 스위치라고 많이 부르시죠. 자, 위쪽엔 초록색 불 들어옵니다. 차 문 열리게 되면 자동으로 실내등 켜주는 버튼이죠.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에 버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우리 구형 볼보 차들은 여기가 이제 선바이저, 수동으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셨는데, 지금 요 차가 거의 FH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앞에 선바이저도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화살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바이저이기 때문에 앞을 전체를 가리진 않습니다. 운전할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올리시면 되고, 원터치 아닙니다. 어디서든 멈추면 이렇게 작동은 멈춰버릴 겁니다. 네, 이게 선바이저. 자, 우리 계기판하고 핸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변속기 레버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로 바뀌면서 레버가 좀 많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좀 샤프하게 바뀌었는데, 보시면 여기도 하이그로시라 하나요? 여기 좀 반짝반짝한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R 후진, N 중립, A 오토, M 수동인데, 여기도 보시면 야간에 구별하기 쉽도록 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불을 넣어줘서, 예전에는 여기 불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더 구별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속을 하실 때는 앞쪽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당기고 레버를 당겨 주시면 여기 오토, 수동 바꾸실 땐 버튼 안 누르셔도 되죠. 여기 수동, 후진 넣을 때 이제 버튼 눌러서 후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수동으로 단수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거, 요건 물론 오토에서도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죠. 이것만 아시면 기아 레버는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는데, 이 구형 차들은 EP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 에코 P 파워, 퍼포먼스라고 볼보에서는 하는데, 어쨌건 그 기능이 모드 하나로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게 이제 그 중간에 스탠다드라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E, 그 다음 스탠다드, 그 다음에 퍼포먼스, 파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이따 계기판에서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뒤쪽에 이제 원래는 이제 림프홈이라고 해서 이제 미션 요 레버가 고장났을 때 응급조치용으로 쓰는 버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제 없어졌고, 그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젠 차가 알아서 이제 그 기능을 작동을 시킬 겁니다. 예전에 보셨던 림프홈이죠. L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요 레버만 전진, 그 다음 필요할 때 수동, 그 다음에 후진, 요것만 잘 쓰시면 레버 쓰시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죠. 이제 계기판이 완전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일 위에 보이는 요 자리가 이제 바깥 온도고요. 이제 안전벨트 표시인 잘 알아보실 거고, 요게 이제 연비, 그 다음에 평균 연비,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기름으로 운행할 수 있는 운행 가능 거리,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운행 기록이나 이제 휴식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름 연료량, 속도 게이지 알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30 정도까지 밖에 없죠. 디지털로 바뀌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면 그 해당하는 쪽의 속도가 계속 따라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40, 50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 게이지,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기아 레버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코입니다. 자, 제가 이 모드 아까 기아 레버 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여기 아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요게 파워,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프로드용이라고 해서 또 쓰실 수도 있는데, 뭐 되게 안 좋은 현장 아니고서는 뭐 굳이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2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 옆에 이제 N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아 레바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 그래서 레바를 앞뒤로 움직여 보게 되면, 자,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오른손을 일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A로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현재 들어있는 기아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엔진 브레이크 위치입니다. 현재 오토. 아래쪽에가 이제 RPM 게이지죠. RPM 게이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우리가 뭐 힘을 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덤퍼 같은 경우에 대형차들은 토크 쓰냐 마력 쓰냐 이렇게도 조금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그린존, 에코 구간, 뭐 녹색 구간 뭐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는데, 뭐 연비 구간이라고도 부르시죠.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여기를 이제 토크 구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짐을 싣거나 또 언덕을 운행하실 때는 더더군다나 이 토크 구간을 많이 유지시키시는 게 연비 운전에, 또 요 구간에서 운행을 할 때 차 엔진 소음이 훨씬 더 조용해지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즉 우리 차에 마모라든지 이런 무리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평소 운행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희 까만색 부분이 우리 엔진 브레이크 쓸 때 왕왕 치고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에 물이 간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 가지고 걱정도 염려도 많이 하셨을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동 마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력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 엔진 브레이크는 더 힘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쓰시는 동안에는 라이닝도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라이닝 마모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기름도 먹지 않죠. 그래서 연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차는 엔진 브레이크 쓰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사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고 예방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차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RPM이라 차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올리지 마시라고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놨죠. 우리가 잘 아는 레드존입니다. 여기 안 가면 다 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소수, 그 다음에 요건 구간 키로수, 요거는 이제 총 키로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라디오 현재 88.3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음소거 시켜놨습니다. 자꾸 혼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모가 2개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핸들 오른쪽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똑같이 생긴 그림 하나 있죠. 내가 이 버튼들을 조작을 했을 때 이 2개의 이 보조 디스플레이하고 어떤 거를 조작을 할지 선택하는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요거는 화면 전환 버튼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파킹 브레이크는 잘 알아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우리 핸들 쪽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는 게 핸들 왼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크루즈 컨트롤 속도만 세팅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하고 거리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켜시는 게 여기 화살표가 속도 게이지에 찍혀 있는 거, 요게 기능을 켜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 화면에 속도만 맞춰준다라고 해서 화살표가 하나 생긴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보게 되면 방금 그 화살표에 차 모양 그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리 모양 같은 게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 범위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능들인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버튼으로 이제 기능 선택,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바늘이 가리키는 속도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셋, 요거 버튼 누르시면 현재 속도로 세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 1km씩 올리고 1km씩 낮추시는 거, 요거는 위로 이렇게 올리고 계시면 5km씩 올라가고 5km씩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화살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15km 이상에서 쓸 수 있고요, 바로 직전에 내가 썼던 속도를
이제 되찾아오는, 즉 재작동 버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계기판 화면에 84라는 숫자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km 이상에서 방금 보여드린 버튼을 누르면 차는 자동으로 84km로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4 옆에 보시면 디귿자 갈로가 여기 두 개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기능은 켜져 있으나 아직 작동 전이다 라는 표시를 저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자, 이걸 끄실 때 여기 0 버튼 누르시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보이시죠? 작동 중에는,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0을 누르면 작동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옆에 보시면 차선 두 개 끄여진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저 표시는 앞차하고의 차량 거리를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조정하냐면 여기 버튼에 보시면 차 승용차 그림에 줄 끄여진 거 보이실 겁니다. 요 놈으로 이제 거리를 조정을 하시는데, 자,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칸이 한 5칸 정도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켜고 눌러서 칸을 줄이거나 앞차가 이렇게 딱 당겨져 오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최소 한 칸이 앞차하고 거리가 1.5초, 그 다음에 기본이 3칸, 요게 2.5초, 그러니까 한 칸 늘어날 때마다 0.5초씩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최대 5칸까지, 그러면 3.5초 앞차하고 거리. 근데 이걸 초로 이렇게 들으시면 확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는 직접 세팅해 놓으시고 이제 앞차하고 거리를 보면서 요건 조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팅을 해뒀을 때, 예전에 이제 이걸 에코 기능이다 라고 많이 불렀고요, 뭐 과속 설정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누르시면 고속 설정이라고 표시가 뜨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용도냐면, 자, 우선 눌러보게 되면, 자, 여기 고속 설정이라고 해서 0km 돼 있죠. 플러스 누르면 속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최대 10km까지 가능하고, 자, 4km 이상에서 이제 자동으로 후리가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고속 설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옛날 구형 볼보 차들에는 있었는데 새롭게 또 이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듯한 그림이 확인이 되실 건데요. 다운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리막 그 속도 고정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멈춰 있어서 지금은 작동 안 될 거고요. 지금 누르면 속도 범위 벗어남 하고 뜰 겁니다. 차가 굴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즉 내리막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당시의 속도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면서 차가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속도 세팅하는 거 관련해서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음소거 시키시는 거, 그 다음 볼륨 낮추고 높이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한 개 더 그려져 있죠. 키우고 줄이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또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공회전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시동을 끄고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해. 자, 우선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기판이 요번 차로 바뀌면서 화면 자체가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 화살표 가지고 이걸 눌러보게 되면, 지금 요게 포커스 뷰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운행에 필요한 것들,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다시 위로 눌러도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보시면 집 모양 있죠, 홈. 자, 다시 이 화면에서 홈 버튼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또 돌아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좌우로 옮겨 보시게 되면, 계기판 중간 보세요. 속도 게이지 안쪽에 항목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평소 내가 보고 싶은 걸로 이렇게 선택해 놓고 다니실 수 있도록 요 게이지가 여기 바깥쪽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에어 게이지 많이 보시죠?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 공급 압력, 요거 이렇게 켜놓고 다니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항목들을 좀 봐야 되겠다. 뭐 에라 코드 찍어보고 하실 때, 자, 여기 줄 3개 있습니다. 요거 목차 누르시면 화면에 뭐 유지 보수, 또 다른 항목들 이렇게 트릭 컴퓨터, 통보, 최근 통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차피 요건 한글로 다 뜨니까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에라 코드가 떴다. 그럼 여기에 통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뜬 에라 코드가 표시가 될 건데 지금은 활성화된 게 없다. 이렇게 메시지 뜬 거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요게 뒤로 빠져나올 때 이제 ESC 그러면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요 네모 2개 그려진 거, 아까 제가 화면 전환이라고 보여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요 버튼들을 건드렸을 때 계기판이 계속 움직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요 버튼을 다시 누르면 네모칸 없어집니다. 그리고 네모칸은 요 오른쪽 화면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 버튼들을 건들면 이제 오른쪽 이제 사이드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가 동작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뒤에 가서 저건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 받고 전화 끊고 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음성 명령 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볼보 차는 에어 크락션, 전자 크락션 다 달려있고, 버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보 마크 있는 데가 에어 크락션, 작은 버튼이 이제 전자 크락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좌우측에 있는 레버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제가 너무 오래 걸어놓은 것 같아서 일단 시동을 좀 끄고요. 자, 공회전은 차이 좋은 게 아닙니다. 끈 다음에,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좌우 깜빡이, 그 다음 상향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가 2개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와이퍼 레버. 오른손을 좀 바꿨습니다. 팔 아파. 자, 와이퍼 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껐다 켰다 하기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요거 네모칸 요 버튼 눌러 놓으세요. 초록불 들어오는데요. 요 오토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에서는 안에 거 이거 돌리시면은 이제 센서 감도 조정이 되고요. 자, 수동에서는 이제 쓰실 때 한 번 밀었다 놓으시면 하얀색 줄이 이렇게 꿰져 있죠. 한 번 작동. 오프 끄시는 거 아래쪽으로 한 칸 내리시면 땡땡땡 점 있습니다. 이게 인트. 이땐 또 이거 돌리시면 이제 시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뭐 승용차랑 똑같습니다. 이거 들어 올리시면은 이제 승용차처럼 워셔액 작동하는 거. 워셔액. 자,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핸들 오른쪽에 있는 요 레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칸칸이 이제 위치가, 즉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레버를 보셔가지고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요 자리 지금 3 적혀 있습니다. 요 자리를 통해서 운행을 하시면서 계기판을 보시고 엔진 브레이크를 자 지금 1단 이렇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편하게 지금처럼 A, 오토 갖다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의 기능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브레이크만 밟으셔도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함께 작동이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이 우리 볼보차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진 이제 후리 기능이 있습니다. 기아 오토 엔진 브레이크 오토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토에서 악셀레다에서 발을 떼시게 되면 자동으로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후리라고 부르는데, 그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엔진 브레이크 오토일 때 가능하다 해서 2가지의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 시내 구간을 운행을 하시거나 나는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레버를 한 번 더 아래로 당겨 주시면 지금처럼 0이라고 여기 표시가 뜰 겁니다. 이건 엔진 브레이크 쓰지 않겠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당겨 보셔야 빨리 내 손에 익을 겁니다. 똑같은 3단이라도 혹은 똑같은 2단이라도 그 당시에 실려있는 차의 무게, 그 다음 노면 상태, 그리고 차의 현재 속도, 마지막으로 경사에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 압력을 그때그때 달리 작동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많이 체험을 해보시는 게
빨리 내 걸로 만드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차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측면에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B라고 있는데요. 자, B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예전부터 써오셨던 기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을 당겼는데 압이 약하다, 2단 3단 당기셔도 되지만 한 가지 방법은 또 버튼을 눌러서 B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기아 단수를 떨어뜨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조금 더 제동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사용 후에는 필히 다시 오토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보조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음악 들으시는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라디오나 여기 목차 누르시면 오디오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USB로 음악 듣는 것도 가능하시고, 이게 블루투스 전화, 나중에 장치 추가 눌러서 연결하시면 되고, 어차피 요거는 한글로 다 뜨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 이제 트리 컴퓨터 같은 거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차 설정, 무시동 히터 예약시키고 이런 것들 요거 한글로 다 뜨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서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거고, 요건 이제 차의 설정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또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에어컨 공조 장치입니다. 우선 아래쪽에 다이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람 세기 조정하는 거, 높이고 낮추고, 끌 때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그림 있죠? 얼굴, 정면, 발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온도 조정하시는 거죠? 높이고 낮추고. 그다음 오토는 현재 온도 자동으로 맞추는 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이고요. 초록색 불 들어옵니다. 누르시면, 그 다음 아래쪽에 요건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알아보시죠? 성해 제거. 앞유리로 최대한 뿌려주는 거죠. 이건 실내 공기 순환 시키시는 거. 자, 요거 왜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 했냐면, 무시동 히터입니다. 수동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무시동 히터 켜신 다음에 온도 높이면 히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간단하게 백밀러 조정하시는 거나 시트, 핸들 조정하시는 거 이런 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내용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우리 여기 창문 조절하는 거 먼저 잠깐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차 모양, 백밀러 그림에 열 올라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누르시면 계속 켜두시는 거, 여기 시계 그림이 있습니다. 30분 켜놨다가 자동으로 꺼지게끔 타이머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그 다음에 좌측 보조미러, 우측 보조미러입니다. 우리 구형 볼보 차들이 아래쪽은 전동으로 조절이 안 됐는데 이번 탑으로 바뀌면서는 아래쪽 보조미러까지 전부 이제 전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좌우 상하 조정하시면 이제 맞추실 수가 있고, 다시 눌러서 불 4개 다 꺼지면 이제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 창문 열고 닫고, 조수석 열고 닫고 하시는 거, 문 잠그고 문 열고 하시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좀 더 우리 FH 비슷하게 손잡이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려서 이제 아래쪽에 버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 조정하시는 거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보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핸들 조정하시는 거 잘 못 찾으시는데, 왼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끝까지 밟으시면 이 핸들의 전체를 이렇게 각도 조정하시는 거고, 자, 지금 요 새롭게 생긴 게 넥 틸팅이라고 해서 살짝 밟으시면 이렇게 에어 빠지는 소리 납니다. 이렇게 에어 빠질 때까지만 밟고 조정을 하시면 여기 윗부분에 핸들 쪽의 각도만 이렇게 또 조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나중에 차에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시트 조정하시는 거 좀 알려드리면, 그거 전에 여기 보시면 우리 덤핑 레버 하나 있죠? 예, 알아보시는 거죠. 여기 안전고리입니다. 지금 중립 상태고, 당겨서 올리면 이제 덤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당겨서 내리시면 중립,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제 덤프 하강하는 거겠죠. 뭐 이건 잘 알아보실 거고, 모르셔도 여기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레버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쿠션 조정하시는 거, 이제 물러지고 딱딱해지고, 요거는 각도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높이 조절, 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통풍 열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통풍 1단, 2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립이 꺼진 겁니다. 0, 1로 되어 있는 게 열선 시트, 마찬가지 0이 꺼진 겁니다. 아무 표시 없는 거는 요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차에 앉아서 작동 한번 시켜 보세요. 허리 쪽이 불룩하게 올라오고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 잘 안 보이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좀 보이시죠? 그림이 위쪽에만 하얗게 되어 있고, 여기는 위아래 전부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레바는 좀 작죠. 머리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헤드레스트, 등받이 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쪽에 보시면 레바가 2개가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레바 당겨 올리시면 시트 길이 조정하시는 거, 아래쪽이 전체 길이를 조정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조금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거 들으시고 혹은 영상으로 보시고도 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하시면 또 언제든지 교육장에 오셔서 또 교육을 받으시거나, 유튜브로도 방금 이제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 좀 설명이 좀 깊이 필요한 것들은, 상세히 필요한 것들은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올릴 거니까, 짬나실 때마다 유튜브 검색 볼보트럭 코리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차를 조금 더 실용적으로 또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